너 같은 돌팔이들 때문에 우리 엄마 죽을 뻔했어. 싹 다 깜빵 보낼 거야. 법정 앞에서 한 여성이 카메라를 향해 소리칩니다. 그녀의 엄마 70살 홍정숙 여사는 강남 최고급 병원 메디컬 시티에서 VIP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재벌과 정치인들이 다니는 그 유명한 곳 말입니다. 하지만 내시경 검사 직전 마취과 의사가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빨리 도망치세요. 이른 노인은 그 말을 듣고 병원 가운 차림으로 맨발로 뛰쳐나왔습니다. 딸과 사위는 엄마가 치매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은 노망난 할머니의 난동이라며 합의금 50억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같은 시각 다른 VIP 환자가 같은 검사를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과연 그 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왜 의사는 목숨을 걸고 환자에게 도망치라 경고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최고급 병원의 충격적인 비리와 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싸움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법정 앞 계단입니다. 그 한가운데 70을 넘긴 홍정숙 여사가 서 있습니다. 떨리는 손끝, 그러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숙의 딸이 카메라를 향해 소리칩니다. 내시경 직전이었어요. 의사가 우리 엄마 귀에 대고 속삭였대요. 빨리 도망치세요라고요. 그 순간 우리 엄마는 지옥에서 탈출한 거예요. 너희 같은 돌팔이들 때문에 우리 엄마 죽을 뻔했어. 싹 다 감방 가야 돼. 강남 한복판 유리와 대리석으로 지어진 초고층 건물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입니다. 메디컬 시티, 재벌과 정치인들이 찾는 최고급 병원입니다. 로비에서는 법무법인 보좌관 정진구가 어색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는 정숙의 딸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합니다. 이번 소송 이기면 제 성과금 2배로 주시는 거 맞죠? 이 정도면 초특급 비리 사건인데요. 정진구의 눈이 반짝입니다. 돈 냄새를 맡은 표정이었습니다. 화면은 다시 법정 앞으로 돌아옵니다. 정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병원 건물을 바라봅니다. 저 화려한 외관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결연함이 동시에 서려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메디컬 시티 홍보 영상이 흐릅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병원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명성, 최첨단 의료 장비, VIP 환자들의 미소 가득한 얼굴들입니다. 화면 속 연단에 병원장 백승재가 서 있습니다. 60대 중반, 회색 양복이 몸에 딱 맞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권위가 느껴집니다. 환자의 안전, 그것이 메디컬 시티의 존재 이유입니다. 특히 VIP 환자분들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은 우리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백승재가 말할 때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합니다. 화면이 바뀝니다. 정숙이 병원 팜플렛을 넘기고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종이, 화려한 사진들입니다. 그녀는 딸 민지에게 말합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병원이구나. 재벌들이 다 여기서 검진받는다며? 민지가 엄마의 손을 잡으며 대답합니다. 맞아요, 엄마. 최고급 병원이에요. 여기서 검진받으면 아무 걱정 없어요. 정숙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메디컬 시티의 거대한 건물이 보입니다. 유리창에 구름이 비치고 햇살이 반사되어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정숙의 마음속에 질문이 스칩니다. 저 화려함이 진짜일까요?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안전, 과연 믿을 수 있는 걸까요? 홍보 영상은 계속됩니다. 백승재가 환자와 악수하는 장면, 직원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들입니다.
마지막 자막이 크게 떠오릅니다.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메디컬 시티. 하지만 정숙의 얼굴에는 미세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갑니다. 너무 완벽해 보이는 것들에는 언제나 이면이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홍정숙 여사가 VIP 건강검진을 위해 메디컬 시티를 방문합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은은한 아로마 향이 코끝을 스칩니다. 로비 바닥은 대리석으로 깔려 있고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습니다. 안내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옵니다. 홍정숙 고객님 환영합니다. VIP 라운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숙은 딸 민지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최상층 VIP 병실입니다. 문이 열리자 정숙의 눈이 커집니다. 안마의자, 70인치 대형 TV, 호텔 침대보다 더 푹신해 보이는 침구들입니다. 간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내시경 검사는 내일 오전 9시입니다. 편안히 쉬세요. 복도 저편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병원장의 아들 백강철입니다. 30대 후반 명품 시계를 찬 손으로 직원의 어깨를 툭툭 칩니다. VIP만 오면 뭐해? 일반 환자 수도 늘려야 실적 올라가지. 내시경 카메라 새 걸로 바꿔달라니까 왜 이렇게 느려? 백강철이 허세를 부리며 걷다가 바닥에 놓인 케이블에 걸려 휘청거립니다. 옆에 있던 직원이 황급히 붙잡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세요? 백강철이 민망한 듯 주변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아, 이거 누가 여기다 놔둔 거야? 빨리 치워. 그는 황급히 사라집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작게 한숨을 쉽니다. 병실로 돌아온 정숙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강남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아까 서강철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세내시경 카메라? 그럼 지금 쓰는 건 낡은 거란 말인가요?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침대에 눕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검사가 끝날 겁니다. 괜한 걱정이겠죠. 검진 당일 아침입니다. 정숙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내시경실 앞 대기실에 앉아 있습니다. 차가운 의자, 소독약 냄새, 복도를 오가는 의료진들의 발소리가 들립니다. 심장이 조금씩 빨리 뜁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고 이름을 부릅니다. 홍정숙 고객님 들어오세요. 검사실 안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침대 하나, 의료기기들, 그리고 차갑게 켜진 조명들입니다. 정숙이 침대에 눕습니다. 하얀 천장만 보입니다. 손끝이 차갑습니다. 문이 열리고 마취과 전문의 박선우가 들어옵니다. 40대 초반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가에 피로가 서려 있습니다. 그는 정숙의 차트를 집어듭니다. 순간 박선우의 손이 멈춥니다. 차트를 보던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손가락 끝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재빨리 차트를 덮고 마취 준비를 합니다. 정숙이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의사의 눈빛이 불안해 보입니다. 박선우가 마취제 주사기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정숙을 향해 다가오다가 갑자기 멈춥니다. 그의 시선이 정숙과 마주칩니다. 그 짧은 순간 박선우가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젓습니다. 좌우로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입니다. 안 돼. 위험해. 그의 눈이 말하고 있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쿵쿵거립니다. 저 눈빛은 뭘까? 단순한 피로? 아니면 진짜 경고? 간호사가 묻습니다. 선생님, 준비됐습니다. 시작하시겠어요? 박선우가 주사기를 든 채 멈춰 서 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정숙은 그 떨림을 똑똑히 봅니다. 그때 박선우의 입술이 움직입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정숙만 알아볼 수 있게 말입니다. 도망쳐요. 지금 정숙의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이건 그냥 검진이 아닙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합니다. 고객님, 편안하게 계세요. 곧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숙의 눈은 박선우를 쫓고 있습니다. 그는 기계를 확인하는 척하지만 손이 계속 떨립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습니다. 정숙의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건 최고급 병원이야. 재벌들이 다니는 곳이라고.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겠어? 나를 해칠 이유가 뭐가 있어?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대답합니다. 그럼 저 의사는 왜 저렇게 떨고 있어? 왜 나한테 고개를 저었어? 그게 단순한 실수였을까? 박선우가 다시 다가옵니다. 주사기를 든 손이 여전히 떨립니다. 그가 정숙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에 절박함이 가득합니다. 정숙이 박선우의 눈을 응시합니다. 그의 입술이 다시 움직입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또박또박 말합니다. 위험해요. 나가세요. 정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아니면 정말로? 간호사가 박선우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마취 시작하시죠? 박선우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정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가 눈빛으로 말합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정숙의 심장이 터질 것처럼 뜁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말입니다. 그냥 검사를 받을까요? 아니면 이 침대에서 내려갈까요? 딸한테 뭐라고 설명하지? 정숙이 천천히 침대 난간을 잡습니다. 손에 힘을 줍니다. 결정의 순간입니다. 박선우가 정숙에게 바짝 다가옵니다. 기계 소리가 삐삐 울리는 틈을 타서 그가 정숙의 귀에 속삭입니다. 할머니, 빨리 도망치세요. 지금 당장요. 정숙의 눈이 커집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이건 오해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위험합니다. 박선우가 뒤로 물러나며 간호사에게 말합니다. 잠깐만요. 약품 확인하고 올게요. 그는 서둘러 문 밖으로 나갑니다.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정숙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습니다. 경고를 받은 즉시 그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이른을 넘긴 몸이지만 지금은 그런 것 따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기요. 고객님. 간호사가 황급히 말리려 하지만 정숙은 이미 문을 열고 복도로 뛰쳐나갑니다. 수술 가운이 펄럭입니다. 맨발입니다. 차가운 바닥이 발바닥에 닿습니다. 환자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뒤에서 의료진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습니다. 복도를 달립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립니다. 정숙은 비상계단으로 뛰어듭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난간을 붙잡습니다. 손이 미끄럽습니다. 땀인지 눈물인지 모르겠습니다. 1층 로비입니다. 사람들이 정숙을 쳐다봅니다. 수술복 차림의 노인이 맨발로 뛰어가는 모습입니다. 누군가 소리칩니다. 저분 환자 아니에요? 누가 좀 잡아요. 하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습니다. 자동문을 빠져나갑니다. 택시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정숙이 뒷문을 열고 뛰어듭니다. 아저씨, 빨리요. 빨리 출발해 주세요. 기사가 놀라서 뒤를 돌아봅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병원에서. 제발요. 빨리 가주세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택시가 출발합니다. 뒤를 돌아보니 병원 직원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숙은 뒷좌석에 쓰러지듯 앉습니다. 숨을 몰아쉽니다. 살았습니다.
정말로 살아남았습니다. 정숙이 도망친 직후 메디컬 시티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병원장실에서 백승재가 책상을 내리칩니다. 쿵 하는 소리에 창문이 떨립니다. 저 미친놈, 박선우 그 새끼 당장 잡아와. 우리 일이 새나가면 끝장이야. 백승재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60을 넘긴 나이지만 지금은 짐승 같습니다.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합니다. 박 선생님이 짐을 싸서 나갔다고 합니다. 연락도 안 됩니다. 뭐, 이 새끼가 진짜? 백승재가 전화기를 집어 던집니다.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납니다. 한편 박선우는 병원 뒷문으로 빠져나갑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휴대폰이 쥐어져 있습니다. 박선우가 복도에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정숙의 주치의가 나타납니다. 50대 중반의 여의사입니다. 박선우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건넵니다. 이거 꼭 홍정숙 환자분께 전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주치의가 당황하며 묻습니다. 박 선생님,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제발 이거 꼭 전해주세요.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박선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주치의는 휴대폰을 받아들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발요. 박선우가 복도를 돌아 사라집니다. 주치의는 손에 든 낡은 휴대폰을 내려다봅니다. 이게 뭘까요?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녀는 고민하다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하지만 정숙에게 전달하지 못합니다. 백승재가 병원 전체에 비상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직원이 감시받고 있습니다. 주치의는 두려움에 떨며 휴대폰을 자신의 진료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깁니다. 언젠가 기회가 오면 전하리라 다짐하며 말입니다. 이 낡은 휴대폰은 정숙에게 전달되지 못한 채 서랍 속에 잠들어 버립니다. 사건의 진실을 품은 채로 말입니다. 박선우는 양심을 가진 조력자였지만 동시에 병원 비리의 목격자로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정숙이 집에 도착했을 때 딸 민지와 사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민지가 다가오며 소리칩니다. 엄마,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병원에서 난리 났다고 연락 왔어요. 정숙이 숨을 고르며 설명합니다. 의사가 그랬어. 도망치라고. 위험하다고. 사위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장모님, 혹시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거 아니에요?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요? 뭐라고? 내가 미쳤다고? 정숙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였습니다. 민지가 엄마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병원에서는 엄마가 착각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합의금 받고 조용히 넘어가요. 괜히 소송 걸었다가 우리만 손해예요. 그날 오후 메디컬 시티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백강철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명품 정장을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생명의 은인입니다. 할머니가 헛것을 보신 거예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냅니다. 백강철은 손을 저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노인성 치매로 인한 오해입니다. 우리 병원은 최고 시설을 자랑하는. 그때 흥분한 백강철이 비서에게 살짝 말하는 게 마이크를 통해 나가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아니, 이 정도면 우리가 VIP한테 썼던 30년 된 낡은 내시경 카메라 들키는 거 아니야? 순간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집니다. 백강철이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홍보팀장이 황급히 마이크를 가립니다. 저희 도련님이 농담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이미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백승재가 뒤에서 아들을 노려봅니다. 백강철은 식은땀을 흘리며 단상에서 내려옵니다. 한편 정숙의 집에는 법무법인 보좌관 정진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명함을 건네며 환하게 웃습니다. 소송 한번 걸어보시죠. 합의금 30억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제 성과급도 두둑하게 챙길 수 있고요. 정진구의 눈은 돈만을 보는 사람의 눈입니다. 정숙은 그 눈빛을 보며 한숨을 쉽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온종일 딸과 사위의 핀잔을 들었습니다. 치매니, 착각이니, 합의금이니 하는 말들이 귓가에 맴돕니다. 정말 내가 잘못 본 걸까요? 박선우 의사의 떨리는 손, 절박한 눈빛, 귓속말까지 전부 환청이었을까요? 그때 TV 화면이 바뀝니다. 뉴스 속보 자막이 빠르게 흐릅니다. 속보입니다. 강남 소재 메디컬 시티 병원에서 VIP 환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멈춥니다. 리모컨을 떨어뜨립니다. 앵커가 긴장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늘 오전 9시경, 4시경 검사를 받던 70대 여성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사망 시각은 정확히 10시 40분으로 확인됐습니다. 화면에 메디컬 시티 건물이 비칩니다. 구급차가 출입하고 경찰 테이프가 쳐져 있습니다. 정숙의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그 시각에 자신이 받을 예정이었던 검사였습니다. 같은 내시경실에서 같은 시간에 말입니다. 민지가 주방에서 달려나옵니다. 엄마, 뉴스 보셨어요? 사위도 창백한 얼굴로 TV 앞에 섭니다. 세 사람이 말없이 화면을 응시합니다. 기자가 병원 앞에서 리포트합니다. 병원 측은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라고 해명했지만 유족은 의료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숙의 손이 떨립니다. 내가 받을 뻔한 검사. 저 환자는 나 대신 죽은 겁니다. 민지가 엄마 옆에 앉으며 말합니다. 엄마, 진짜였나 봐요. 엄마가 살아계신 게 기적이에요. 사위가 고개를 떨구며 말합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치매 어쩌고 했죠.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정숙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TV 화면만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저 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박선우 의사는 뭘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정숙이 천천히 일어섭니다. 결심이 선 얼굴입니다. 소송할 거야. 진실을 밝혀야 해. 민지가 엄마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해야 해. 저 사람이 나 대신 죽었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합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흘 후 정숙의 집 초인종이 울립니다. 민지가 문을 열자 백승재가 서 있습니다. 명품 코트를 걸치고 손에는 고급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뒤에는 변호사 2명이 따라옵니다. 안녕하십니까? 뵙고 싶었습니다. 백승재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눈빛은 차갑습니다. 정숙이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마주합니다. 백승재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합니다. 이 모든 건 오해입니다. 박선우 의사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던 사람이에요. 홍 여사님께서 오해하신 겁니다. 오해라고요? 정숙의 목소리가 낮게 깔립니다. 백승재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최고급 건강검진을 평생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VIP 중에 VIP 대우로 말이죠. 민지와 사위가 서로를 쳐다봅니다. 백승재가 서류 한 장을 꺼냅니다. 그리고 이건 합의금입니다. 5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끝내주십시오. 50억? 그 숫자에 거실이 조용해집니다. 사위의 눈이 흔들립니다. 50억이면 강남의 건물 하나 값입니다. 사위가 정숙에게 다가와 속삭입니다. 장모님, 50억이면 우리 평생 걱정 없어요. 그냥 받으시죠. 민지도 망설이는 표정입니다. 엄마, 소송 걸면 몇 년씩 걸려요. 그냥. 하지만 정숙이 손을 들어 말을 자릅니다. 그녀가 백승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나는 돈이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 때문에 죽을 뻔했어. 백승재의 미소가 사라집니다. 그가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합니다. 홍 여사님, 현명하게 생각하십시오. 소송 걸면 이기실 수 없습니다. 왜요? 진실이 내 편인데? 진실이요? 백승재가 비웃듯 웃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박선우는 사라졌고 아무도 여사님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냥 노망난 늙은이의 망상으로 만들어드리죠. 백승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합니다. 협박입니다. 노골적인 협박입니다. 정숙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밀어냅니다. 나가주세요. 당장요. 백승재가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가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홍 여사님, 문이 닫힙니다. 정숙은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입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일주일 후 정숙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메디컬 시티가 역공을 시작합니다. 아침 뉴스에 박선우의 얼굴이 뜹니다. 하지만 그가 아는 박선우가 아닙니다. 박선우 전 의사, 이전 병원에서 의료 분쟁으로 해고된 전력 밝혀져 정숙이 TV 앞에서 얼어붙습니다. 기자가 리포트합니다. 박 전 의사는 지난 2021년 부산의 한 병원에서 환자 기피 및 잦은 의료 분쟁으로 해고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면에 가짜 이력서가 나옵니다. 징계 기록, 환자 불만 접수 내역들입니다. 모두 조작된 것들입니다. 한 환자가 인터뷰합니다. 박 의사한테 수술 받았는데 엉망이었어요. 그 사람 문제 많은 의사예요. 정숙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집니다. 바닥에서 산산조각 납니다. 도망치라던 의사가 정말 범죄자였나? 내가 속은 건가? 인터넷에는 악플이 쏟아집니다. 정숙의 이름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릅니다. 돈 노린 늙은이 치매 할머니의 망상, 병원 협박범. 댓글들이 칼날처럼 박힙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민지가 전화를 겁니다. 엄마, 우리 회사에까지 기자들이 왔어요. 이러다 남편 직장도 잘릴 것 같아요. 미안해, 민지야. 엄마, 그냥 합의해요. 제발이요. 이러다 우리 가족 다 망해요. 민지의 목소리가 울먹입니다. 정숙은 전화를 끊고 주저앉습니다. 사위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피해 다니는 겁니다. 정진구 변호사가 찾아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홍 여사님, 이대로 가면 소송 질 수도 있습니다. 박선우 전 의사가 진짜 문제 인물이었다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박 의사는 잠적했고 정진구가 고개를 떨구며 말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법무법인도 포기하려고 합니다. 수임료도 못 받을 것 같고 평판만 나빠지니까요. 당신마저 날 버리는 거예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진구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입니다. 정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중얼거립니다. 박선우 의사,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당신이 진실을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대답은 없습니다. 정숙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습니다. 정숙은 혼자 집에 앉아 있습니다. TV도 껐습니다. 불도 껐습니다. 어둠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습니다. 내가 틀렸을까? 모든 게 내 착각이었을까? 박선우 의사는 정말 문제 인물이었던 걸까? 딸의 전화가 옵니다. 하지만 받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포기하겠다고?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킵니다. 정숙은 눈을 감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손이 갑니다. 여보세요? 홍정숙 고객님이십니까? 저는 메디컬 시티 내과 주치의 김은정입니다. 정숙의 심장이 뜁니다. 주치의라니. 제가 드릴 게 있어서요.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1시간 후 정숙은 조용한 카페에서 김은정을 만납니다. 50대 중반의 여의사는 긴장한 표정으로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낡은 휴대폰입니다. 박선우 선생님이 저한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고객님께요. 정숙의 손이 떨립니다. 휴대폰을 받아듭니다. 오래된 기종입니다. 화면에 금이 가 있습니다. 충전이 필요할 거예요. 박 선생님이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다고 하셨어요. 증거요? 네. 하지만 저도 뭔지는 몰라요. 무서워서 못 봤어요. 병원장이 알면 저도 위험하니까요. 김은정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일어섭니다. 빨리 보세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정숙은 집으로 돌아와 충전기를 찾습니다. 손이 떨려 플러그를 꽂는데 몇 번이나 실패합니다. 30분 후 휴대폰이 켜집니다. 화면에 폴더 하나가 보입니다. 증거. 정숙이 폴더를 엽니다. 영상 파일들이 가득합니다. 첫 번째 영상을 재생합니다. 화면에 수술실이 보입니다. 하지만 집도하는 사람은 의사가 아닙니다. 수술복을 입었지만 움직임이 어설픕니다. 이게 뭐야? 다음 영상입니다. 백승재가 나옵니다. 누군가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박선우 면허로 기록 올려. 들키면 안 돼. 정숙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합니다. 무자격자의 대리 수술, 면허 도용, 수술 기록 조작. 다음 영상에는 박선우가 찍혀 있습니다. 그가 카메라를 향해 말합니다. 저는 이 불법 행위를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장이 저를 협박했어요. 제 면허를 빼앗겠다고, 제 인생을 망치겠다고 했습니다. 박선우의 얼굴에 눈물이 흐릅니다. 홍정숙 환자분께 경고한 건 그분 차례에 대리 수술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막을 수 없었어요. 도망치라고 하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납니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박 선생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숙이 휴대폰을 꼭 쥡니다. 이제 싸울 무기가 생겼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정진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변호사님, 지금 당장 오셔야 해요. 증거를 찾았어요. 1시간 후 정진구가 헐레벌떡 달려옵니다. 정숙이 휴대폰을 건네자 그의 얼굴이 변합니다. 영상을 보던 정진구가 소리칩니다. 이건 대박이에요. 아니, 대박이 아니라 완전 범죄잖아요. 정진구의 눈이 흥분으로 반짝입니다. 이 정도면 병원장 실형이에요. 무면허 의료행위, 면허 도용, 문서 위조까지. 빨리 검찰에 고발해요. 당연하죠. 지금 당장 갑니다. 정진구가 휴대폰을 들고 뛰쳐나갑니다. 정숙도 따라 나서려는데
민지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뉴스 켜봐요. 빨리. 정숙이 TV를 켭니다. 속보가 떠오릅니다. 메디컬 시티 무면허 수술 의혹, 검찰 수사 착수. 앵커가 긴장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메디컬 시티의 불법 의료행위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영상에는 무자격자가 수술하는 장면과 백승재 병원장의 지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화면이 메디컬 시티로 바뀝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병원으로 들어갑니다. 백승재가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백승재가 카메라를 향해 소리치지만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듭니다. 병원장님, 무면허 수술이 사실입니까? 박선우 의사를 협박한 게 사실입니까? 백승재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립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끌려갑니다. 이틀 후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찹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정숙이 증인석에 섭니다. 떨리지만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저는 그날 4시경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박선우 의사님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판사가 묻습니다. 어떻게 구했습니까? 귓속말로 도망치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도 그 수술대 위에서 죽었을 겁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박선우 의사님은 양심을 가진 분이에요. 범죄자가 아니라 영웅이에요. 법정이 술렁입니다. 백승재의 변호사가 반박하려 하지만 검사가 증거 영상을 제출합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됩니다. 무자격자의 수술 장면, 백승재의 지시, 박선우의 고백까지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백승재는 얼굴을 손으로 가립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립니다. 정숙합니다. 증거 채택합니다. 정숙이 증인석에서 내려옵니다. 민지가 엄마를 껴안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재판이 클라이맥스에 이릅니다. 백승재의 변호사가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이 영상은 조작입니다. 박선우가 개인적 원한으로 꾸며낸 거예요. 검사가 반박합니다. 그럼 박선우 의사를 직접 법정에 부르겠습니다. 법정이 술렁입니다. 박선우가 잠적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때 방청석 뒤쪽 문이 열립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립니다. 박선우가 들어옵니다. 수척해진 얼굴, 긴 수염, 낡은 옷차림입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립니다. 백승재가 벌떡 일어나 소리칩니다. 저 새끼가 왜 여기 있어? 판사가 망치를 두드립니다. 정숙, 피고인은 앉으십시오. 박선우가 증인석에 섭니다.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습니다. 검사가 묻습니다. 증인은 이 영상을 직접 촬영했습니까? 네, 제가 촬영했습니다. 박선우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분명합니다. 백승재 병원장은 무자격자를 고용해서 수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 면허를 도용해서 수술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제 면허증 사본이 병원 여러 곳에서 발견될 겁니다. 제가 참여하지 않은 수술에도 제 이름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검사가 서류를 꺼냅니다. 이미 확인했습니다. 박선우 의사 명의로 된 수술이 200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박 의사는 그중 30건밖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입니다. 백승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다 거짓말이야. 이건 모두 조작이라고. 백승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릅니다. 내가 이 병원의 신화야. 30년을 일궈온 이 병원을 내가 뭔데 망쳐.
판사가 소리칩니다.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하지만 백승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가 박선우를 가리키며 고함칩니다. 너 같은 놈은 의사 자격도 없어. 내가 없었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방청석에서 백강철이 벌떡 일어납니다. 병원장의 아들이 갑자기 소리칩니다. 아버지, 제발 이 정도만 해요. 백강철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버지가 낡은 내시경 카메라 쓰는 거 보고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데요. 돈 아끼려고 환자들 목숨 가지고 장난친 거잖아요. 순간 법정이 조용해집니다. 백강철이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입을 막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백승재의 비리는 거대한 음모가 아니라 사소한 탐욕에서 시작된 겁니다.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백승재는 주저앉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립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 백승재,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면허 도용, 문서 위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모두 유죄.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집니다. 백승재는 고개를 떨굽니다. 정숙은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승소했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다른 병원, 깨끗하고 밝은 검진실입니다. 홍정숙 여사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이번엔 편안한 얼굴입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합니다. 건강하세요, 홍 여사님.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숙이 일어나 옷을 갈아입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여전히 70을 넘긴 할머니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병원을 나서자 박선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수염을 깎고 단정한 모습입니다. 새로운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홍 여사님, 박 선생님, 오셨어요? 두 사람이 근처 카페에 앉습니다. 따뜻한 커피 향이 퍼집니다. 박선우가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일찍 폭로했어야 했는데 제가 겁이 많았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정숙이 박선우의 손을 잡습니다. 선생님은 영웅이에요. 진짜 의사예요. 박선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립니다. 정진구가 들어옵니다. 그는 새 정장을 입고 명품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홍 여사님, 박 선생님, 정진구가 의기양양하게 다가옵니다. 이번 승소 덕분에 저희 법무법인 수익이 대박 났습니다. 역시 돈 되는 사건을 해야 한다니까요. 정진구가 환하게 웃습니다. 정숙과 박선우도 피식 웃음을 터뜨립니다.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 사람이 웃고 있을 때 카페 TV에서 뉴스가 흐릅니다. 메디컬 시티 폐업, 백승재 전 병원장 실형 확정. 화면에 메디컬 시티 건물이 나옵니다. 간판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유리 건물은 이제 텅 비어 있습니다. 백승재는 항소를 포기하고 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정숙이 TV를 바라봅니다. 복수심은 없습니다. 다만 안도감만 있을 뿐입니다. 카페 문이 다시 열립니다. 딸 민지가 손자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엄마, 할머니, 정숙이 손자를 안습니다. 아이가 웃으며 묻습니다. 할머니, 텔레비전 나왔어요? 응, 할머니가 나왔지. 멋있어요. 정숙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길 바랍니다. 정숙이 카메라를 향해 돌아섭니다. 그녀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집니다.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작은 목소리라도 진실을 외치는 용기가 거대한 썩은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정숙이 손자의 손을 잡고 카페를 나섭니다. 햇살이 그들을 비춥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희망은 남습니다. 정의는 느리지만 결국 실현됩니다. 메디컬 시티는 사라졌지만 정숙의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작은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작은 목소리라도 진실을 외치는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